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한창 대선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완전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인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이 각각 민주당 내 중도 보수파와 진보파를 대변하고 또 상징하는 인물들로 꼽히고 있어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이번 2020년 대선 경선이 민주당의 미래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언론들이 참 많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그 The Bulwark이라는 보수 매체가 어제자로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관련 특별 기사 실었는데 네. 아예 아주 정말 그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노골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Bernie Biden is a war for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이래가지고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의 경쟁은 민주당의 미래를 건 전쟁이다. 네. 이런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도 대선 경선이 단순히 2020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에게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2020 대선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 네,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민주당 내 진보파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내 중도 보수 내지는 보수를 이제 대표하는 주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번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주도권도 넘어갈 것이다. 만약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대선 주자가 된다면 네. 당내 주도권도 당연히 넘어가죠. 예, 네. 진보파로 넘어갈 것이다는 얘기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여전히 당내 주류는 보수가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은 각자 개인의 어떤 캠페인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 각 양대 세력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사실 뭐 두 사람 말고 그 밖에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가 규정해 놓은 이 양자의 어떤 구도 속에서 어느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3자가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도 버니 샌더스 쪽의 진보파 아니면 조 바이든 쪽의 보수파 둘 중에 한쪽에 속하는 사람이지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의 지금 이 대선 경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경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누가 대선 후보가 되고 안 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못된 쪽은 완전히 망하는 경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니 타입이냐, 이 바이든 타입이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민주당이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번 경선이 될 것이다. 그런 면을 보자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전쟁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까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그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를 저희가 네. 정확하게 파악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네.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좀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 네. 먼저 진보파의 상징이 이 버니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쪽의 주장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민주당 쪽 사람들의 우리가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이 지금의 민주당 모습에 참 질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제 조 바이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한 25년간 어떻게 보면 같은 색깔의 주류가 지금 25년째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좀 실증나 있고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에너저틱하디가 못하다. 네, 사람들이 네. 정말 이 기분 좋게
나 정말 민주당을 후보로 반드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와서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조 바이든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주류 그대로기 때문에 사람만 바뀌는 거지 민주당의 어떤 그 색깔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는 얘기고요. 버니 샌더스 의원이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한 인물이다.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에 대해서도 자기는 반대했는데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없앴잖아요. 근데 이 나프타 때문에 결국 그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 바이든은 이것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 많은 이익을 안겨준 미국과 중국의 FTA에도 조 바이든은 찬성을 했다. 자기는 그것도 반대를 했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부분 구체적인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동안의 민주당 주류의 아주 핵심이었다는 걸 이제 지목을 했고요. 특히 이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착취형 대형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매몰된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득권 사실 그 조 바이든 뭐 앞서 말씀드린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전부 다 기득권 중에 기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 특히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더불어서 가장 그 진보파적인 인물, 가장 진보의 핵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대선 후보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 공격에 나섰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구제 금융할 때 결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월가의 대형 자본가들, 대형 금융기관 살릴 때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이었다. 그 사실이에요. 바락 오바마. 예. 네. 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당시 크레딧 카드 컴퍼니 편에 서가지고 구제 금융을 하게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나 빌 클린턴, 힐러리 같은 결국 그 대형 자본가들 그쪽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당 주류 본류의 모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번 2020 대선에서 민주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2016년에 재판밖에 안 된다. 힐러리 후보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흔들지 못했는데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기대감이 떨어질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오고 무언가 좀 달라지는 미국이 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제틱한 그 유권자들의 움직임, 폭발적인 어떤 유권자 에너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력한 진보적 어젠다로 무장해서 캠페인을 해야 대선 경선 초반부터 분위기 몰이할 수 있고 그래야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이제 의료보험하는 거죠. 네.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간 의료비를 이제 무료로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고요. 미니멈 웨이지 하이,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그리고 Federally Financed Free College.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이제 그 학자금을 부담을 해주는 대학을 이제 무료로 대학을 네. 무료로 다니게 해주는 거. 하는 유럽은 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네. 미국은 엄청난 대학 등록금이 엄청납니다. 특히 사립 대학은 뭐 엄청난데 이런 걸 다 이제 페더럴이 이제 파이낸스 해주자는 얘기고요. Tax cut for all but the rich.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텍스를 컷해주는데 부자들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부자를 제외한 세금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제 환경 산업 이건 민주당의 지금 새로운 그 진보 세력이 강력히 주장하는 그린 뉴딜을 버니 샌더스 상원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이제 all financed by major tax increase on corporations and wealthy. 그래서 그럼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대기업들, 대금융기관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분명히 얘기한다. 대기업과 부자들한테 세금 걷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진보적인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 돼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는 이제 정책적인 대결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보면은 네. 그런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내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꼭 꺾고 이겨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후보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우선이다. 지금 이런 입장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이기질 못하는데 그 얘기예요.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시장조사기관 힐 해리스 X의 그 최신 여론조사가 오늘 그 나왔는데 보면 2020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유권자 또는 인디펜던트지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6%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네. 버니 샌더스 14%니까 지금 3배가 넘는 예,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았고 피트 버티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8%, 엘리자베스 워런 7%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퀴니펙 대학 여론조사 원래 자주 하는 대학이죠. 퀴니펙 대학의 최근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 중에서 누가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 누가 승리할 것 같냐 하니까 56%가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50% 이상이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2%만이 승리할 거다 그렇게 예상해서 상당히 떨어졌고요. 피트 버티저지 그 시장이 4%, 엘리자베스 워런 3%, 코리 부커 3%, 베토 오르크 3%, 카멜라 해리스 2%니까 그 생각보다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뭐 누굴 지지하느냐 또는 누가 이길 것 같냐 뭐 약간씩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식의 조사가 됐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2위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세우는 것은 모든 지금 조사를 보면 내가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나서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 그럼 누가 나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기려면 미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진보적인데 물론 진보도 좋지만 너무 진보적이다 보니까 미국을 하나로 묶기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다. 근데 본인은 보수지만 중도 보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조하는 건 아메리칸 밸류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오랜 가치, 아메리칸 밸류를 지금 망가뜨렸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전통적인 아메리칸 밸류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조 바이든은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서 글쎄요, 이제 과연 누구 말에 이제 미국인들이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줄지 좀 흥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한쪽은 굉장히 진보고 네. 한쪽은 그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 내에서도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민주당의 유권자들 그리고 뭐 중진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네. 도대체 어디를 선택할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선택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어차피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 본선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민주당 경선이 좀 흥미로운데 완전히 다른 세력이에요. 지금 보면 그 비슷한 세력이 인물 대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인물 대결도 되지만 세력 대결이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이죠. 주류는 이제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그 기존 가치를 강조하는 이 세력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존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미국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이 사라진다. 이런 좀 주장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진보 쪽은 그렇지 않다. 지금 민주당 주류나 공화당이나 다 보수다. 똑같다.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론 공화당에는 극보수가 있죠.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공화당에 온건한 사람들이나 민주당하고는 거의 차별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주류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자본주의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뭐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미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 특히 그 샌더스 상원의원이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굉장히 강력히 비판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 대선 경선이 굉장히 민주당에 중요하다. 지난 2016년과 달리 이번 2020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 바이든 같이 대기업 로비스트들 펀드레이징하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들로부터 쉽게 돈을 받아서 출마 선언하자마자 24시간 안에 뭐 6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는데 그게 자랑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랑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사람 또 민주당 주류들 또 민주당 주류를 지지하는 언론들 CNN이나 이런 언론들은 그걸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건 부자들의 대변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작은 개인들의 5불, 10불의 이런 지원을 받고 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자기는 절대로 대기업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샌더스 상원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결국 샌더스 상원의원이 볼 때는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가진 자들을 대변하고 기득권을 대변하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미국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자기를 뽑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반대로 이런 적극적인 진보파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맞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랜 수십 년, 50년 가까운 정치 생활하면서 노련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명분상으로는 진보파들의 주장이 사실 좀 와닿는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적으로 진보파를 공격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트럼프를 이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보적인 가치를 얘기하지만 진보적인 가치도 집권을 해야 실현을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기면 그 진보적 가치 내세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너희들의 진보적인 가치를 내가 많이 실현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보수적이란 공격을 받고 있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 내 진보파들의 주장도 외면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진보파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대선 경쟁 이 과연 어떻게 보면 진보가 없는 미국 정치에서 진보가 과연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에서 좀 거대한 세력으로 날 수 있을까? 미국은 사실 민주당, 공화당이 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보수당이죠. 양쪽이 다 보수당이에요. 어느 한쪽이 진보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측이 어떻게 보면 요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 내에서 뭔가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진보파들의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강해지고 있어요. 오늘도 네. 보니까 굉장히 세게 공격하던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갈수록 이 그럴 진보파 겁니다. 독수가 커질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번 대선 경선에서 가장 부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건 우리는 개의치 않고 무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죠. 아 이게 과연 경선 후보에 나오는 부인이 할 얘기인가 이런 글쎄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거부터도 벌써 우선 트럼프를 이기고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 두 사람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너무 그것만 내세우면 좀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좀 네. 비전도 내세우면서 공약도 내세우면서 그런 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좀 두고 그런 봐야죠. 전략이 네. 맞아 떨어질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